바로 수성, 금성, 화성, 목성, 토성이에요. 순서가 다를 뿐이지.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 수성과 금성은 해를 돌고 있다. 돌고 있는데 수성은 적어도 금성보다 공전 궤도가 더 작을 거다. 그거는 알았을 거라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왜냐하면 수성은 부지런히 이쪽에 두 달 있다, 이쪽에 두 달 있다 하니까. 예. 그 다음에 금성은 그래도 이렇게 10개월은 서편에 있다, 10개월은 동편에 있다 하니까. 그래서 그런 사실을 관측해서 적어도 태양계 그림을 여기까지는 그렸을 것이다. 그 다음에 화성, 목성, 토성이 독자적인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는 않았을 거다. 그렇게 하면은 대충 그 당시에는 뭐 붓도 없었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목탄이나 뭐로 그린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6,000년 전에 천문대장이 이렇게 우주를 그리지 않았겠느냐.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 서양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바로 어떻게 보면은 금성이 새벽에만 보인다, 샛별이다, 그렇게만 알고 사는 현대인하고 몇천 년 전에 아인슈타인하고는 역시 현격한 차이가 난다. 그렇게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서양은 그럼 이제 황도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. 이것이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. 자, 무슨 얘기냐? 예를 들어서 제가 7월생입니다. 제 별자리는 사자입니다. 사자. 서양식으로 이제. 자, 지금부터 서양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면 내 생일날 내 별자리 좀 봐야지. 제가 장담하건대 그날 절대로 자기 별자리 못 봅니다. 왜냐하면 그날 그 별자리에 해가 가 있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낮에 해가 이렇게 뜨고 지면 내 별자리가 해랑 같이 뜨고 지는 겁니다, 이게.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전갈 자리를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. 이 별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. 이 별자리가 진짜 막 똑같이 생긴 줄 알아요. 근데 예를 들면 뭐 물고기 자리 그러면 진짜 이렇게 물고기는 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기 꼬리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긴 줄 아는데 별자리 중에 실제 모습에 가까운 거는 몇 개 없어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갈입니다. 예. 전갈은 한번 보시면은 진짜로 이거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습니다만 별들이 이렇게 긴 띠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전갈 같아요. 근데 뒤는 전갈 독침까지 다 있어요. 예. 그런데 이 별자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시죠? 뭐 썩은 동아줄 뭐 이런 아시죠? 뭐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별자리가 바로 이 전갈자리입니다. 그래서 예, 이 끝에 쌍둥이처럼 밝은 별이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동아줄이고 전체가 요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서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가지고 그 영어 뮤지컬로 만든 적이 있어요. 제가 그걸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한 게 여러분 그 어느 나라나 우주론이 있고 해와 달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말고는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우주론이 없어요. 제가 아는 한은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춘향전 뭐 이런 건 잘 알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흥분놀부 이런 건 다 잘 알지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왠지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이야기잖아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영어로 세계 어떤 사람들이 봐도 볼 수 있게 그것도 나로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전갈이라는 별자리는 이 별자리 중에서도 정말 그 신기한 별자리입니다. 그래서 전갈이 언제 해당되냐면은 11월생이 바로 양력 11월 뭐 꼭 정확하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아니에요. 그 약간 좀 어설픕니다. 그 경계가 20며칠이에요. 근데 어쨌든 11월에 그 태어난 사람이 이제 저 별자리가 서양식으로 하면 전갈이 됩니다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. 자, 무슨 얘기냐? 자,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. 자, 어떻게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남쪽에 이제 산이 있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전갈 자리가 이렇게 이제 여름에 남쪽 하늘에
다 이렇게 옵니다. 예. 아주 늦여름이죠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궁수라는 별자리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이 궁수나 이 전갈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궁수는 12월 별자리고요. 전갈은 11월 별자리입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력 11월에는 해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. 해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 한 달이 지나면 12월에는 해가 여기 궁수 자리에 온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자,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. 우리가 낮에는 해가 떠서 별들이 안 보입니다. 실제로는 별들이 있어요. 별들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지금 저 별 뒤에는 무슨 별자리가 있을 거다 그걸 알았냐 이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겠죠? 예, 어려운 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밤이 돼서 별이 보이는 건 당연해요. 예, 그런데 저 전갈은 바로 전갈하고 궁수는 여름철 별자리란 말입니다. 여름철 별자리란 말은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? 그걸 보시면은 요 그림을 제가 자 보세요.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. 자 해가 있으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지구가 돌아요.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백조자리라고 그려놓은 건데 요 그림에서 여름에는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돈단 말입니다.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지구가 많이 안 움직여요.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석 달 걸리는데요.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고.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. 하루 만에. 근데 해가 이쪽에서 비추면 이쪽이 낮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는 이쪽에 있는 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지구가 돌아서 여기 있던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별들은 밤이니까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가 여름이니까 얘들이 여름밤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. 견우성, 직녀성, 궁수, 전갈 다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이쪽에 해 뒤에 있는 별들은 지구가 6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돼서 이제 겨울이 되면 여름에서 겨울이 되면 이제 이쪽 여름에 있던 별자리들은 해 뒤로 숨는 거고 왜? 겨울에 여기서 보니까 해 뒤에 숨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해 뒤에 있던 별자리들이 여기 오리온 자리라고 그려놓은 겁니다. 이거는 네, 뭐 모양이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서 겨울철에 오리온 별자리가 보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지식이지만 의외로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. 그러니까 여름밤 별자리라는 얘기는 여름철 밤에 보이는 별자리라는 얘기는 겨울철에는 해 뒤에 있어서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. 아셨습니까? 네. 예, 별것도 아니죠. 예. 그래서 이건 우리 중고등학교 과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춘번